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맺은 종전 양해각서는 일종의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흘째 미국의 공습과 이란의 반격이 이어지면서 전면전 재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중동 상황 김덕일 고려대 아연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성향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과 맺은 이 종전 MOU는 일종의 시험이었고 이란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상 좀 MOU에 대한 파기라고까지 보여줄 수 있는 좀 심한 발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온 배경을 보게 되면 일단 지난주 7월 초부터 해서 이란이 지나가는 민간 상선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또 미국이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이란 본토를 다시 이제 공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다시 이것에 대해서 이란이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또 공격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양측 간의 어떤 종전 MOU를 맺은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 교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실망을 한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MOU가 사실상 의미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발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MOU에 대한 발언도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란을 때릴 것이다 이런 강력한 발언도 있었고요. 실제로 미군이 지금 사흘째 이란 남부를 공습을 했고 이란도 지금 반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지금 미군이 공격한 이란의 시설들 어떤 시설들이 좀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란의 이제 내륙 지역을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주로 공격을 하는 곳은 이란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의 면에 있는 항구 도시를 주로 공격을 했는데요. 되게 보면 이란 혁명수 때 해군의 근거지가 있는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공망, 레이더 기지, 드론,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형 고속정들 같은 것들을 아마 많이 타격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그런 작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남부 해안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남부 해안 도시에 이제 군사 시설을 대상으로 공습을 미국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란은 선박을 지금 계속해서 겨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유조선 두 척이 이란 미사일에 피격을 당했고 사망자도 나왔다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밝힌 상황인데 이란은 왜 공격 대상을 유조선으로 삼았을까요? 이란 우선 이 MOU, 이제 5조의 내용에 대한 이제 부분이 있죠. 이란 같은 경우는 이것을 우리의 어떤 통제에 따라서 배들이 지나가야 된다. 60일 동안 이렇게 통행료를 받지 않고 지나가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신들이 지정한 경로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 측 주장에 따르면은 페르시아만 해협청이라는 기관도 있으니까 그곳에 신청서를 내고 우리의 절차에 따라서 나가라고 하는 건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자동차 도로로 비유하자면 이제 2차선으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측 북측 이제 노선이 있고요. 이제 아래 남쪽에 오만 측 노선이 있는데 지금 많은 배들이 이란의 통보를 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측 오만 쪽 해안을 통해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국제 해사기구,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오만과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오만 측 수로 해서 빠져나가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원했던 대로 지금 MOU가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생각보다 많은 배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이란이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권리를 주장하고 있고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 안에 배들이 어느 정도 좀 갇혀 있어야지 자신들이 발언권이 있는데 많이 배들이 빠져나가면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란이 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고 그것을 이제 자신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배라고 규정해서 지금 상선들, 유조선 같은 배들을 좀 공격해서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5조, 그 5항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미국은 그걸 두고 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픽엑스 마운틴,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곡괭이 산을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군이 타격할 것이다. 여기가 어떤 지점입니까? 곡괭이 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도 이제 이름이 많이 이제 불렸던 곳이긴 한데요. 지난 전쟁, 그다음에 작년 이스라엘과의 전쟁일 때는 이렇게 공습을 받지 않은 지역이긴 했습니다. 구체적인 핵 활동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익숙한 지역은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이런 지역이 되겠는데 이제 새로 이란이 핵 시설로 좀 만드는 곳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화강암으로 된 산이고요. 지하 수백 미터까지 안에서 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지금 우라늄 농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다른 핵시설보다 상당히 깊숙한 곳에 있고 특히나 여기가 화강암 지역 안반으로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자랑하는 GBU-57 같은 벙커버스터를 이용하더라도 쉽게 무력화시키기 힘들다는 그런 위치에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위성 감시를 통해서 활동하는 것이 감지되는데 이것이 아마도 이제 이란이 앞으로
미국과 협상을 하거나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핵 활동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국제 원자력 기구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제 곡괭이산 같은 지역이 많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란은 뭐 이것을 또 막으려고 할 것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곡괭이산이 다른 이란 핵시설에 이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란 측에서는 뭐 원심 분리기를 제작만 하는 곳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상원에 군사 행동이 이미 7일에 시작됐다라고 의견서를 보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MOU를 파기하기로 생각을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우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이란 측이 먼저 MOU를 파기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지나가는 원래는 통항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데 이란 측이 먼저 공격했다. 이란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먼저 파기했다. 이렇게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미국 의회와의 관계를 보자면 이런 어떤 군사적 행동, 무력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7일에 했는데 11일에 보고한 걸로 나오죠. 그렇다면 뭐 48시간 이내에 원래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전쟁 권한법이라 해서 대통령과 의회 누가 과연 전쟁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민주당이라든가 의회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럼 48시간 이내에 우리한테 먼저 통보도 했어야 되고 전쟁을 했을 때는 의회의 어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얘기 안 하겠죠. 이건 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이고 예. 뭐 이렇게 뒤늦게라도 통보를 한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부분을 만약에 이제 뭐 의회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면 또 이것에 대해서 전쟁 권한법 60일 동안 대통령이 정말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한 차례 논란이 된 바가 있는 전쟁 권한법이었는데 또다시 미국 의회 내에서 논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군사 행동과 함께 또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봉쇄도 재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And we're controlling the straits. We're putting the blockade. But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But I think the combination is the thing that really does it. Yeah, I want to be reimbursed because we're protecting a very rich portion of the world. We're spending money. And so what we've done is we are going to be reimbursed for protection. 다시 도돌이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그 바깥을 또 미국이 다시 역봉쇄를 해버리는 이 상황이 지금 또 반복되는 상황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MOU까지 힘들게 체결을 예, 했는데요. 지금 이제 협상 국면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압박 국면으로 서로 간에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갈 것 같아 보입니다. 먼저 이란의 역봉쇄하기 전에 이미 지난주에 좀 놀라운 미국의 조치가 있었던 것이 이란산 원유 수출을 미국이 어느 정도 해제를 해줬었는데 7월 8일 우리 시간으로 계기로 해서 다시 그거를 이제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란산 석유가 이제 다시 유통되지 못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나온 것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고 하니까 다시 역봉쇄가 된 것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이란의 자금줄을 또 차단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협상보다는 당분간은 뭐 이란을 미국이 경제적으로 압박을 통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서 이란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다시 이끌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군사적으로라도 계속해서 이란을 약화시키겠다는 그런 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이러한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보복을 할 것이니까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대치 국면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저희가 녹취에서도 들려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일종의 통행료를 받겠다. 구체적으로 이제 선적 화물의 20%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통행료는 이란이 먼저 그동안 주장을 했었고 미국은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완전 입장이 바뀐 게 아닌가요? 좀 하지 마라. 또 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란이 지금 뭔가 처음에 이제 항행의 자유를 위협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활동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실제로 미국이 기여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이란 측 항로가 아니라 미국이 작전을 통해서 빼온 배들이 뭐 800척 이상이고 5월 초부터 계속 작전을 했던 것으로 나오고 4억 배럴에 해당되는 이제 석유가 시장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혀 있던. 그러면 여기서 그냥 우리는 항해의 자유를 지키겠다 했으면 되는데 네. 20%를 받겠다 얘기를 함으로써 이란에 또 공격의 빌미를 주게 된 것이고 아니 미국이 또 이렇게 다시 돈을 받으려고 하지 저는 아마도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란을 향한 어떤 압박일 수도 있겠죠. 이란이 그 정도 능력 가지고 우리가 통제해서 뭐 배럴당 뭐 $1씩 받는다고 하는데 예. 우리는 훨씬 더 좋은 능력을 갖고서 호송까지 하면 더 받을 수 있어라면서 이란을 자극하려는 측면도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미국 국내 정치도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미국 우선 하지만 외국 문제에 개입하지 말라는 그런 지지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거 공짜로 해주는 거 아니라 다 어느 정도는 대가를 받고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조금 더 다독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요. 제가 좀 강력하게 보는 것은
뭔가 동맹들을 향해서 하는 외침이 아닌가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밀 작전까지 해왔는데 동맹들은 한 번도 배 한 척을 안 보내는 거 보니까 우리가 이거 돈을 받아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좀 압박하는 걸로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경우는 그날 듣고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전 정말 행동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며칠간 보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20%를 받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지켜봐야 하긴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은 예. 게 이란이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 말에 그 외무장관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말이 옳다라고 얘기한 거는 본인들이 주장했던 통행료를 미국이 받겠다고 하니까 네. 아 우리의 논리도 지금 통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차라리 우리는 자유항해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국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겠다 했으면은 상당히 좀 멋있게 끝났을 텐데 예, 이렇게 예. 빌미를 제공하고 또 서로 간에 뭐 서비스 경쟁을 하겠다는 식으로 우리가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란에 이렇게 빌미를 제공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지금 협상에 대한 의지가 좀 당분간은 이제 파키스탄과 카타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예. 제대로 된 지금 협상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를 좀 비꼬는 식으로 아이들 장난식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그 누구의 통제권 또 돈도 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해협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실제로 그 20%를 받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셨는데, 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그 국제사회 반발도 상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어떤 자유항행의 원칙 이런 것들을 그동안 지켜왔던 것이 미국 해군의 어떤 강력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 경찰 노릇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유무역도 이루어졌던 것인데 미국이 이것을 스스로 깨겠다. 그러니까 이란을 자극하고 어떤 동맹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조금 경솔하지 않나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 다 생각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냥 미국이 좀 자극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미국이 정말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이건 뭐 국제사회가 나서서 동맹이라든가 뭐 적대고 할 것 없이 국제사회가 나서서 이건 뭐 만류해야 될 문제고요. 저는 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지금 이란이나 미국이 예.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계속 뭐 봉쇄를 한다, 안 한다, 역봉쇄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는 그만큼 서로가 이 호르무즈 해협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는 지금 서로 동의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 같고요. 이란 측 지금 뭐 협상을 지금 아직 자기들도 뭐 하지 않겠다. 지금 불리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 모흐센 레자이라고 해서 최고 지도자 군사 고문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했죠. 호르무즈 해협이 원자폭탄보다 수십 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이란도 우리 호르무즈 해협 이거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국민들한테도 우리가 끝까지 지키겠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도 이 부분 포기하지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있는 권리는 아닌데 지금 주장하는 거고요. 예. 미국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료 받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양측 다 지금 핵 문제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협상이 지금 깨진 상황이긴 하지만 핵 문제도 논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지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 거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만으로도 지금 양측 간의 타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화면으로 이제 그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 피해 상황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위태해지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설이 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그런 시도가 있다면 응징하겠다라고 반응을 했는데 실제로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이 제보를 한 국가가 이제 이스라엘로 지금 알려져 네. 있고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제보에 따라서 원래 나토 회의가 있는 이제 튀르키예에 가서 앙카라 공항에서 원래는 새 비행기죠. 카타르가 선물해줬던 새 대통령 전용기를 타지 않고 옛날 전용기를 타고 갔다. 예. 이것을 뭐 이란이 노리는 것이다 해서 이스라엘이 정보를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암살하겠다고 이란이 또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 뭐 이스라엘 이런 제보를 했었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정보를 받을 겁니다. 암살에 관한 정보 여러 정보를 받는데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건지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그런 비행기를 옮겨 탄 것이 아마도 그렇지 않겠냐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을 뭐 암살을 할 경우에는 뭐 이란을 완전히 뭐 끝내버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저는 양측 간의 갈등이 서로 간에 뭐 전면적으로 확전되는 건 둘 다 원치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이제 주고받는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정말 극단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 주변 사람들이 뭐 암살이 정말로 이루어진다거나 미국 내에서 뭐 테러가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미군 사상자가 많이 나온다거나 할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게 돌발적으로 어떤 지금까지 지금 관리된 충돌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조금 더 확전이 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긴 한데 뭐 그런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죠. 예, 그게 뭐 현실화할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암살 시도 자체가 이란 측에도 도움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 지휘관 출신 인사가
만약에 우리가 암살이 목표면 백악관 안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 상당히 좀 도발하려는 의도가 좀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도발하는 거고 뭐 백악관 안에서도 가능하다 하면 자신들이 어떤 포섭한 인사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네. 뭐 뜻으로도 예, 읽히기로 예. 하는데요. 이란 이번 장례식을 이번에 얼마 전에 한 걸 보시다시피 구호 나온 것들이 트럼프를 뭐 이렇게 암살하겠다, 네, 네, 제거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상당히 분위기가 좀 격앙돼 있는 상태죠. 미국까지 뭐 협상보다는 오히려 복수를 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그렇게 뭐 백악관 내에서 할 수 있을지 뭐 이것은 뭐 따로 보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여론 상당 강경파들이 지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해서라도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 측에서는 그렇게라도 지금 발언을 함으로써 좀 격앙돼 있는 국민들을 달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용적인 발언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실제로 그렇게 직접 백악관까지 찾아가서 이란이 암살할 능력이 있는지는 뭐 저는 조금 물음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대국민 연설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국민 연설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은 네. 이번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만약에 이제 뭐 여러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란 얘기가 나온다면 뭐 지금 책임을 아마 이란에게 지우는 쪽으로 하겠죠. 우리 미국이 상당 부분 많은 양보도 했었고 있는데 전적으로 현재 지금 교전이 일어나는 것은 이란이 먼저 MOU를 파기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뭐 미국이 위대하다. 지금 이란은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 네. 물가 같은 부분에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런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호르무즈 해안 문제도 있습니다만 전 세계가 미국의 석유를 사기 위해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국이 아주 강력하고 위대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도 염려에 둬야 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이란 문제도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아무래도 지금 자신이 잘하고 있다. 이런 네. 식의 자신의 홍보형 어떤 연설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뭐 짐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국민 연설 역시 트럼프 본인의 홍보용이 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아현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